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이벤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AWS 프로톤을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데브옵스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릴 솔루션스 아키텍트 염지원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연 중에 질문하는 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플랫폼을 보시면 질문 혹은 퀘스천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프리뷰 단계인 AWS 프로톤을 사용해서 어떻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데브옵스 운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프로톤 소개에 앞서서 이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이 서비스가 결국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톤을 사용하게 될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프로톤을 체험해 보시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정말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른 신규 서비스 출시,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서 클라우드 도입은 물론이고 커다란 어플리케이션들을 쪼개서 더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하나의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던 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처리하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쇼핑몰 앱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던 거를 화면을 보여주는 스토어 프론트, 재고만 처리하는 백엔드 인벤토리 서비스, 주문 서비스, 그리고 각각이 별도로 조회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별도로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 컴포넌트 개발에 의한 전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컴포넌트 자체는 최대한 빠르게 제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자원들이 필요로 하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기반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는 더욱더 복잡해지는데요. 하나의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서버리스 람다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외부에서 실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DNS 등록, 로드 밸런싱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포 자동화를 위해서 CI/CD 파이프라인 역시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항목 설정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조직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운영팀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항목들이 우리 회사가 원하는 네트워크 정책에 맞춰서, 보안 정책에 맞춰서 배포가 되었는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일일이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전체 스택을 서비스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늘 언제나 표준화에 대한 욕구, 개발 생산성에 대한 욕구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팀은 모든 자원들이 조직의 운영 정책에 맞게 생성,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아까 보셨었던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탱하는 서비스들이 이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 버전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 그 역시 반영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개발팀은 속도와 자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개발할 준비가 됐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죠. 업데이트 같은 것들에 되도록이면 영향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잘 알지만 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인프라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실제로 아마존닷컴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규모가 점차 이제 확장하게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개수 역시 늘어나는데 이제 거의 수백 개가 달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걸 버전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 배포는 어떻게 할 건지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컨트롤 불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프라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모든 인프라 자원들이 완전히 보안 정책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존닷컴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께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으신데요. 저희가 관찰한 결과 많은 엔터프라이즈급의 고객들께서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갖는 것으로 좀 관찰했습니다. 그 패턴들은 표준화,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에서 다른 점들을 갖는데요. 먼저 가장 표준화된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케이스는 중앙에서 직접 모든 것을 배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개발자가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프라팀에 필수로 컨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고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개발자가 티켓을 통해서든 미팅을 통해서든 인프라팀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프라팀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작업해서 개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인 거죠. 모든 영역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컨트롤을 인프라 관리자들께서 하실 수가 있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프라팀이 개발 속도의 병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 모델로 가시더라도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에 비해 전통적인 파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인프라에 대한 옵션들을 개발자들에게 이제 열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개발자분들은 코드 레파지토리에서 시작해서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제 직접 가지실 수 있게 되지만 인프라에 대한 컨트롤 자체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는 보장하는 대신 인프라에 대한 제어는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일견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옵션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인하우스의 별도 개발자 플랫폼을 만드시는 고객들도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충분한 컨트롤, 그리고 개발 속도 확보, 중간 지점 찾을 수 있기는 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제3의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은 비즈니스의 성과와는 높은 확률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커머스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저 순전히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서비스가 AWS 프로톤입니다. 프로톤은 상황을 모두 제어하고 싶은 운영자의 니즈, 유연함을 원하는 개발자의 니즈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부담만으로 컴플라이언스와 개발 생산성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프로톤은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관리자분들 그리고 개발팀 사이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주고받게 해주는데요.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필요한 템플릿을 정의해서 프로톤에 발행을 하면 개발자분들께서는 프로톤에서 이 옵션들을 탐색해서 클릭하고 배포만 하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플랫폼에 등재되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프라 자원들은 물론이고 CI/CD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로깅에 필요한 도구들 역시 포함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인프라 관리자 그리고 개발팀 모두가 그 자원에 대한 정상 여부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고요. 최신 템플릿 대비 구형이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객들,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스스로 구축하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자의 컨트롤, 개발자 생산성을 둘 다 잡기 위한 핵심 기능 3가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인터페이스, 운영자들을 위한 원클릭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배포를 용이하게 해주는 CI/CD 파이프라인과의 통합 등이 이제 주요하게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다양한 서드파티 서비스들과의 통합 역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이제 좀 느껴보실 수 있는 장점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클라우드사에서 이제 저희가 AWS 같은 곳에서 신규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기능들을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제 도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프라팀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제어가 되어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만 개발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금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 필요하다면 기존 어플리케이션까지 전환하는 작업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인프라팀 관점에서는 루틴한 운영 태스크들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AWS 프로토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쓰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프로톤에서 상정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environment, 환경이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올리시는 실제 서비스가 배포될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하는 공유 자원입니다. 여기에는 VPC라든지 ECS 클러스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서비스인데요. environment 내에서 실행되는 실제 워크로드들입니다. 개발자분들이 실제 개발해서 올려보내신 것들이죠. 그래서 서버리스 컨테이너의 파게이트 기반 웹 서비스라든지 람다 기반의 데이터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서비스로 묶이게 됩니다. 이 environment,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템플릿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템플릿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정의하시게 됩니다. 향후에는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IAC 도구인 테라폼, AWS CDK와 통합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AC 도구들을 사용해서 서버리스, 컨테이너 자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CI/CD 파이프라인, 헬스 체크를 위한 매트릭, 모니터링 정책 등을 한꺼번에 스택으로 묶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개념을 이제 인프라 관리자, 개발팀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톤과 관계된 모든 자원들은 인프라 관리자께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environment, 공유 자원, 배경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인프라 관리자들께서 생성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환경이 마련이 되고 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을 원클릭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실제 떠있는 자원들을 서비스 인스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 관리자, 개발팀이 협업하는 이제 단계가 콘솔을 기반으로 굉장히 간편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환경에서 적용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샘플 아키텍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 패턴을 갖고 있는 세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서비스 패턴이라고 함은 파게이트 기반의 웹 서비스일 수도 있고 람다 기반의 웹 서비스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배포될 환경, environment는 스테이징, 프로덕션으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얘네들은 environment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이 스테이징 환경에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프라이빗 서브넷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발자라면 모두 접근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프로덕션의 경우 인터넷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개발자가 접근할 수는 없고 슈퍼유저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걸 environment 템플릿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템플릿 그리고 environment가 준비가 되면 이제 개발자들께서 각 환경에 서비스를 띄워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이제 실제로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덕션까지 이제 갈 수 있게 CI/CD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이제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게 될 텐데 세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똑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 클라우드 자원과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3개뿐이지만 그 다음 주에 뭐 4번째, 5번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그냥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 것인지만 정해서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각각의 운영자 입장,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의 표준이 뭐야, 모델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시게 될 거고요. 그걸 AWS 프로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등록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템플릿을 계속해서 버전 관리를 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혹은 신규 기능 도입 이런 것들을 버전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개발자들께서 서비스가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 배경, 인바이러먼트를 배포하는 것까지 총 4가지 작업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부 태스크를 통해서 우리 환경에서의 표준치를 만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는 건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템플릿 관리입니다. 지금 프리뷰 시점에는 콘솔에서 계정별로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프리뷰가 끝나고 GA가 되는 시점에는 멀티 어카운트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별로 일단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고 템플릿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가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 템플릿으로는 파라미터를 이제 갖도록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제 사용하시게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차 테라폼 CDK로 확장이 되어갈 예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포함하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모든 자원을 정의하고 템플릿의 재사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변수 처리한 뒤 개발자분들께서 입력하는 값을 받아서 넣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DNS 네임을 설정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이 전반적인 템플릿팅 처리는 진자라는 엔진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템플릿도 작성을 하셔도 될 거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입력할 때 어떤 값들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정의하기 위해서 스키마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다른 파일들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 빠지지 않도록 이제 다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마지막 신경 써주셔야 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프로톤 템플릿을 만드시게 될 텐데 말씀드린 그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을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서비스별로 필요한 DNS 레코드를 등록하는 부분을 이제 따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이제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 건데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외부의 트래픽을 이제 받고 테스트를 하려면 DNS 네임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같은 서비스를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에는 다른 DNS 네임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템플릿만 작성해서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변수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우리 실제 템플릿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브 도메인이라는 값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고 얘를 빌드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배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완성된 템플릿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에 입력하는 그 변수 값의 규칙을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값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이어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템플릿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콘솔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템플릿을 생성할 때 필요한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템플릿의 이름이 뭔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어떤 자원들을 생성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이제 붙여주셔야지 개발자분들이 이 템플릿을 실제로 이용을 할 때 내가 뭘 생성하는구나를 조금 더 알고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설명들을 붙여서 템플릿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모든 템플릿들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객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프로톤을 시작해 보실 수 있게 샘플 템플릿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템플릿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버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의 런타임을 파이썬 3.7에서 3.8로 올려야 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떤 보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원래는 생성 안 했던 자원, 예를 들어 IAM 같은 것들을 추가로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프로톤에서는 인프라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 모든 분들이 새 버전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이어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버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프로톤의 버전에는 마이너 버전, 그리고 메이저 버전이 있습니다.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 생성될 인프라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케이스가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메이저 버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인풋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키마가 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그럴 건데요.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파게이트에서 관리형 파일 스토리지인 EFS를 쓸 수 있는 신규 기능이 작년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템플릿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죠. 과거 같았으면 그냥 과거에 있는 자원들은 그냥 못 쓰고 넘어갔었어야 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쓸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FS를 쓰고 싶은지 개발자분들한테 입력을 받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써놨었던 템플릿에서 받는 파라미터 값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스키마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스키마 변경이 수반되는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 버전과 메이저 버전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셨다면 콘솔에서 그 버전 올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버전 퍼블리시를 이제 하시고 나서 새로운 버전을 얼마든지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버전, 3.0 버전, 3.1, 3.2가 있고 3.2는 아직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3.1이 지금 레코멘디드인 상태인 겁니다. 다시 이제 서비스가 생성된 리스트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발자분들께서 생성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자원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고 각각의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의 권장된 버전 3.1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에는 경고가 뜨지 않고요. 마이너 버전 차이가 나는 데에서는 인풋만 주고 메이저 버전이 차이 나는 여기 5번, 6번에서는 경고성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에 지금 배포되어 있는 자원들이 어떤 지금 상태이고 무슨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 대상이 누구인지 역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마지막 태스크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VPC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들이 인바이러먼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VPC들, ECS 클러스터, 템플릿 자원을 생성하게 해줄 IAM 룰 같은 것도 인바이러먼트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바이러먼트까지 이제 생성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톤을 어떻게 쓰시게 될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 작성에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에 필요했었던 서비스들은 프로톤에서 클릭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생성된 서비스들, 그러니까 생성된 클라우드 자원들을 프로톤 콘솔을 통해서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하셨었던 몇 가지 인프라 차원의 작업들을 셀프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생성하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템플릿도 잘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잘 준비해 주셨다면 콘솔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카탈로그 형식으로 템플릿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자원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파게이트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생성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프라 관리자분들께서 정의한 스키마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이제 잘 정의해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넣어주시는 값들은 그 인프라 관리자분들의 스키마에 따라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다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하신 서비스 리스트가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처럼 배포되어 있는 자원이 최신 버전의 템플릿에 따라서 배포가 되었는지, 빌드 상태는 정상인지 등등을 하나의 뷰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프라 혹은 정책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도 안전하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배포된 서비스들 리스트에서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요. 각각의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개발자분들이 인프라 상태 확인을 할 때 개별적으로 뭐 클라우드워츠 들어가고 람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태를 확인하셨어야 했고 어떤 계정에서는 또 그게 안 보여서 인프라팀에 요청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주셔야 했었는데 이제는 포통 콘솔 하나를 통해서 서비스를 생성하실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종속적으로 생성된 모든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프라 관리자들께도 개발자들께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분리돼서 인프라 팀이 따로, 개발팀이 따로 하셨어야 했었던 일들을 포통 서비스를 통해서 중앙에서 같이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까지 추가로 마련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톤 서비스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고객분들께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톤은 아직 퍼블릭 프리뷰 단계인데요. 별도의 사전 신청 단계 없이 지원되는 5개의 리전, 노스버지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일본 도쿄, 더블린 이렇게 5개 리전에서 콘솔에 접속하시면 프로톤이라고 검색하셨을 때 메뉴가 바로 뜰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중에는 글로벌하게 GA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톤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 비용이나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톤을 통해서 배포되는 컨테이너, 람다 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AWS의 많은 서비스들처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 비용, 선납금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하실 때 필요한 절차 가이드, 그리고 저희 서비스 팀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만든 샘플 템플릿이 GitHub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손색 없는 샘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조직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리스 중심으로 샘플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고객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AWS 프로톤을 테스트해 보시고 이제 써보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세션의 서베이 혹은 담당 매니저들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적시에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좋았던 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점들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더 좋은 세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염지원이었습니다.